다음 발표 순서는 드론 소음에 대한 실험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공소음 정책 포럼의 정춘우 사무국장이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UAM은 미래 혁신 사업으로 주목받는 만큼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수년 내에 대중화 또는 실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UAM 같은 경우에는 혼잡한 도시 공간에서 이착륙이 되어야 되는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운영 시 발생하는 저소음 설계는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과 유사한 원리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활용성에 있어서 이미 대중화 단계에 있는 드론 소음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소음 측정을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네, 총 5가지 모델을 가지고 수행을 해봤습니다. 드론에 대한 소음 측정 실험은 일단은 실내와 실외 구분하여 적용이 됐고요. 드론에 대한 실내 실험 방법은 완전 무향실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무향실이 실내라는 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호버링 상태에서 약 한 1분간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소음을 측정을 해봤고요. 소음 측정기는 환경부 형식 승인기기를 가지고 보통급 또는 정밀급 소음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12세트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음 측정은 이제 3분의 1 옥타브 또는 FFT 측정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무향실에서의 소음 측정 방법이 음압 레벨뿐만 아니고 추후에 필요할 수도 있는 음향 파워 레벨까지 산출을 하기 위해서 ISO 3744 이 측정 방법에 준해서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드론의 호버링 항공 정지 상태에서 약 한 1분간 측정하는 방법으로 드론 소음 측정을 실외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드론의 대각선 길이를 가지고 임의의 원형 크기를 그려서 360도 원주 방향으로 소음 측정기를 각 9개의 위치에 균등 배치를 해서 소음 측정을 동시에 수행을 하였습니다. 실내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 사진입니다. 작게는 300mm, 크게는 뭐 한 1.1m 되는 드론의 대각선 길이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각각 측정을 했고요. 실내 소음 측정 결과입니다. 드론 크기의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FFT를 측정을 해보면은 하모닉 성분으로 드론 소음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드론의 방향은 이제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높이의 방향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약 한 2dB 정도의 좌우 방향으로 지향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위아래 높이에 따라서도 약간 좀 지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도 역시 하모닉 성분이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위치에서 소음이 낮거나 아니면은 높거나 이렇게 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모든 드론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드론 모델별로 특정 위치에서 소음이 높게 나타나거나 또는 낮게 나타나거나 이런 현상이 확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큰 모델을 저희가 좀 더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모닉 성분 확인할 수 있고요. 좌우 방향으로 지향성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한 2-3dB, 2dB 정도 지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아래 위치에서도 한 2dB, 1.5dB 정도의 지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소음이 측정된 가장 큰 모델이고요. 하모닉 성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우 방향, 크게는 5dB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소음이 대각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 측정 실험 같은 경우에는 드론 소음이 대각선 길이가 가장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2000에서 3000 프리퀀시 대역인 것 같습니다. 이쪽 프리퀀시 대역에서 소음도가 높은 게 확인이 됐고요. 가장 작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낮지 않은 오버롤 소음값이 측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외 소음은 가장 큰 드론의 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원주 방향 또는 상하 방향으로 360도 원주 방향으로 해서 소음 측정기를 총 9세트를 위치를 했고요. 가장 낮은 소음 측정기, 그 다음에 중간 소음 측정기,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소음 측정기가 높이가
3.5m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가장 작은 모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외이다 보니까는 이런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배경소음은 일반적으로 10dB, 15dB 이상 차이 나는 시간대로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향시에서 측정한 것보다는 이런 하모닉 프리퀀시 성분이 많이 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드론의 운전 방향은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위치에서의 또 소음이 약 한 1.5dB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길이의 높이 방향으로도 소음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모니 성분이 약간 좀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엘리베이션 높이가 낮은 부분보다 가장 엘리베이션이 높은 소음이 측정 결과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세 번째 모델입니다. 이 모델부터는 약간 좀 실외 소음 측정에서도 하모니 성분이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동거리의 좌우 방향보다 윗부분서의 소음 측정 결과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도 대각선 길이 1.1m를 가지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소음 측정을 했고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랫부분의 소음 측정 결과값과 윗부분의 측정값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론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드론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측정을 한 모델 기체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RPM에 따라서 이렇게 하모니 성분이 있는 것으로 프리퀀시에 따라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좌우 방향도 마찬가지로 특정 방향에 따라서 지향성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위아래 방향도 동거리에 따라서 지향성이 꽤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에 필요할 경우 드론 소음 또는 UAM 소음을 저희가 예측을 하거나 소음 지도를 그려야 될 때 상하 소음 또는 좌우 소음을 지향성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거리에서 소음 측정 결과값은 작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작지는 않습니다. 중간 모델부터는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비례하는 경향을 모든 지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외 소음 측정 결과 역시 작은 모델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중간 모델에서부터 산업용 드론으로 갈수록 소음도가 대각선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지향성이 확인이 되고 상하 좌우 지향성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음향 파워 레벨을 각각 모델 측정 방법에 따라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음향 파워 레벨은 프로펠러의 길이 또는 대각선 길이를 가지고 음향 파워 레벨의 면적을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이 측정 결과값을 가지고 파워 레벨로 이렇게 산출을 해봤을 때 실내, 실외 모두 비슷한 음향 파워 레벨이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면적을 고려를 해서 그 음압 레벨이 아닌 음향 파워 레벨을 산출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음향 파워 레벨이 등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추후에 근본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UAM 소음 평가 를 어떻게 단위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는 예측을 할 때 지향성 또는 음향 파워 레벨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